네, 방금 보여드렸습니다. 조금 전 낮 12시쯤에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김태년 민주당,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의 오찬 회동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시작돼 약 2시쯤 끝났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전해지진 않고 있습니다만 일단 시작은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청와대에서 만난 것은 거의 1년 반 566일 만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오늘 회동은 어떤 공식 의제라던가 모두 발언 이런 것들이 모두 없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인지 오늘 일단 오찬 회동의 의미부터 두 분의 의견 들으면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면 평론가께서는 오늘 회동의 의미 무엇이라고 좀 부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제 여야가 21대 국회를 앞두고 새로 선출된 원내대표를 만나서 네. 문재인 대통령이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고 하는 첫 조우, 인사의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의회도 좀 달라져야 되거든요. 마침 통합당도 좀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김종인 비대위원장, 조호영 원내대표 등등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하면 한번 기대해보자. 그래서 오늘도 장소를 앞서 저 화면이 상춘제입니다. 네. 한옥 건물 상춘제예요. 저 가보면은 주변 분위기에 취합니다. 분위기예요. 소나무도 큰 소나무가 있고 새도 막 울고 분위기가 있는데 네. 또 넥타이도 오늘 안 매서 노타이 차림 아닙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은 어떤 격식보다는 만나서 한번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보자. 네. 대통령의 입장, 여당의 입장, 야당의 입장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만났기 때문에 분위기도 좋고 앞서 날씨가 좋다고 얘기하니까 문 대통령이 반짝반짝 날씨가 하다고 얘기하는 정도로 일단 오늘 분위기는 그런 식이고 첫 만남과 어떤 그 앞으로 서로 잘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화합의 의미가 크다. 마침 밥도 채소 비빔밥이라고 그러죠. 네. 그런 의미를 담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허심탄회하게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자유로운 분위기를 엿볼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21대 국회 이제 개원을 이틀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권 여당인 민주당 177석의 슈퍼 여당으로 출발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마침 통합당도 장 정비를 끝낸 참입니다. 이 같은 그 만남의 날짜 굉장히 절묘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1년 반 만에 여야 대표가 청와대에서 만났다. 이거 네.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타협은 고사하고 지난 1년 반 동안 대화조차 안 됐다. 네. 그러니까 거리의 정치가 우리 대한민국을 휩쓸어 온 거죠. 그런데 이런 거리의 정치, 어떤 이념 대결의 정치가 총선을 통해서 국민의 민의의 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첫 상견례 자리로서 하는 건데 오늘 그 좀 뒷부분에 이야기 그 들어가시면서 그 뒷부분에 오늘 얘기가 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조영 원내대표가 김태년 원내대표가 좀 잘해주면 잘 될 것 같다. 다 네. 가져가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상임위원장 다 상임위원장이 다 얘기인데 지금 이제 국회 개원을 앞두고 밥 먹으면서 지금 이제 경제도 어렵고 또 코로나 방역 문제도 있고 네. 그러니까는 이제 이번 21대 국회 좀 잘해보자 이런 의미인데 상임위원장 이 배분 문제 때문에 좀 서로 좀 분위기는 좀 그럴 거예요. 하지만 대통령이 거기다가 무게를 좀 실어서 지금 비상시국이다. 네. 그러니까 좀 협조해 달라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또 은근히 또 여당에 이제 한 손을 얹어주는 그런 모양새가 됐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오늘 저녁 뉴스에서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20대 국회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뭔가 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대책을 만드는 합의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오늘 모임은 뭐 성공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여러 방안들을 갖고서 이제 이 협치를 요구하기 위해 여야 원내대표를 만났을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천에서 과연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가 가장 큰 관심인데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 현재의 경제 상황을 전시 상황이다. 그러므로 경제도 전시 편성으로 그런 예산을 짜달라. 이렇게 주문한 바도 있습니다. 아마 3차 추경과 관련된 얘기가 가장 중요한 의제로 좀 오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이에 대해 주호영 원내대표 좀 꼼꼼히 살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앞서 한 바도 있습니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뭐 경제가 어렵다.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미국의 실업자가 4천만 명을 네. 넘었었습니다. 과거에 29년 대공황 때보다 뭐 더 심각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1차 추경, 2차 추경 때도 야당이 조금은 좀 이렇게 협조가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지난 2차 추경 때 정부가 최대한 좀 아껴 써라 이런 모습을 보이면은
그래서 간신히 통과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3차 추경 얘기인데 결국은 3차 추경은 뭐 1차 때는 어려운 사람들, 네. 그다음에 2차 때는 전 국민에 대한 그 재난지원금, 그럼 이제 3차 때도 이게 좀 몇 번 더 나가야 된다. 여기에는 아마 동의를 할 것 같아요. 다만 지난 2차 때도 얘기했다시피 정부의 지출을 갖다가 좀 구조조정해가지고 불효불급한 것은 조금 줄여라, 많이 좀 확 줄여라. 네. 이러면서 국채를 최소화하자. 이런 아마 야당의 이야기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협조하겠다. 네. 아마 이 정도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정부가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야당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다만 최소화해서 네. 국민들의 후세들에게 빚을 좀 덜 남겨주자. 이 정도 얘기 정도까지는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3차 추경안 아마 이제 국회가 개원하게 되면 바로 정부에서 제출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규모 아직 뭐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약 30조에서 40조 사이가 되지 않겠느냐. 고용기금, 또 일자리와 관련된 내용, 또 기간 산업 등등에 대한 지원금 등이 포함이 돼서 그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국가 채무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게 된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우리가 추경을 얘기를 할 때 이제 대체적으로 정부 여당을 좀 늘리려고 그러고 야당은 축소시키는 그런 논쟁 정도가 많았거든요. 기싸움을 하다가 막판에 여야가 이제 절충하는 이런 방식인데 저는 이번에 적어도 문재인 정부에서 최근에 세 번째 추경이라고 하면은 그만큼 상황이 급하다는 네. 다급하다는 얘기고 또 통합당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라든지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금 상황을 예사롭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이번에 추경 같은 경우는 정말로 국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주는 첫 기회를 만들자. 정쟁이 아니라. 그래서 추경 규모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상황이 시급한 것인가. 청년 일자리 문제, 영세 상공의 문제라든지 네. 코로나 이후에 다른 지방 재정 문제를 총괄해 볼 때 30조면 30조, 40조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통합당은 철저하게 감액이든 정액이든 해서 효용성을 따지고 난 다음에 결론 보버리면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저는 통합당의 성과라고 봐요. 왜냐면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전쟁 상태라고 합니다. 경제를. 전쟁 상태로 얘기를 했고 특히 대구 경북이 더 심각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기회에 제1야당 같은 경우에는 정부 여당이 짜낸 추경 예산을 규모가 많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더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이건 충격적인 거죠. 네. 더 해야 된다. 실제로 우리가 더할 여력이 있습니다. 물론 국가 재정 규모는 압박이 됩니다만은 우리나라 재정 상태가 그렇게 지금 이 40조 원 정도를 감당하지 못할 만큼 약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성과를 저는 통합당에 가져가시라. 그러면은 지금은 우리가 펌프할 때 일정 정도 물을 넣지 않으면 물을 포르지 못합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그런 상황이라 봐요. 세계적으로도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이후로 나눌 만큼 심각한데 우리가 지금 딱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경제와 국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정부가 30조 정도 안을 내면 이거 가지고 안 된다. 더 내라. 그리고 네. 그 내용은 오히려 뭐 중소기업이든 또는 지금 같은 경우도 안전과 관련된 방역과 관련된 기업이든 해서 만약에 더 추진할 경우에는 국민들은 깜짝 놀랄 겁니다. 통합당이 달라지고 있네. 저는 그런 모습을 보여라. 그래서 무조건 깎기만 깎고 무슨 또 뭐 돈 풀기 무슨 뭐 퍼붓기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은 네. 역대 야당과 똑같은 방식이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좀 달라진다고 하면은 아마 이번에는 정부가 한 30조 원 이상의 역대 최대의 추경안을 펴낸다고 하더라도 야당이 좀 더 실용성 있게 접근하지 않겠는가. 실용정당을 지향한다면서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자, 통합당 이제 새롭게 출범할 채비를 갖추고 있는 중이지요. 지난 20대 국회 때와 달라진 모습을 이번 3차 추경안을 다루는 그 모습을 보면서 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희망을 박상분 평론가께서 주문을 하셨습니다. 뭐 6월 안에는 이 안이 상정될 것 같으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동에서 그렇다면 3차 추경만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어떤 의제들이 논의됐을지도 관심인데 뭐 예를 들어서 지난 뭐 기념사에서 3주년 기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이 질병관리청 승격 문제 외에 뭐 예를 들어서 1년 반 동안 쉬고 있는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도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얼마 전 이제 화두가 된 바 있죠.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 혹시 통합당에서 거론하지 않았을까 뭐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야 상설협의체 같은 얘기를 아마 넣을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주로 이제 당 대표하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아마 어느 정도
여당 쪽에서 뭐 그런 안도 하면 앞으로 한번 논의를 합시다 하면은 그 안을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어떻게 할까 이런 얘기 할 수가 있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 또 제일 큰 문제는 오늘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야당이 아니라든지 추경 문제가 핵심이었는데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는 저는 얘기를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했다고 얘기하면 이거는 자충수입니다. 네. 왜냐하면 아무리 중요한 얘기라도 해야 할 때와 안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대부분 확정도 안 됐어요. 네. 그럼 오버하는 겁니다. 통합당이 오버하다가 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봐서 이제 지금 정도는 사면했다 할 때 그때 직접 조영 원내대표 누가 가지고 문 대통령 이거는 사면합시다 하면 국민적인 동의를 받을 수 있고 전향적인 답을 얻어낼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답이 뻔하죠. 그 문제는요. 이거 대법원에서 판결도 안 났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뻔하잖아요. 네. 그럼 하는 말은 얘기를 뭘 합니까? 당내 친박의 핵심 지지층을 향해서 대신하는 말이라고 얘기하면은 통합당은 여전히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따가 이제 공식적으로 브리핑 나오겠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얘기를 했을까? 저는 안 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3차 추경안 관련해서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화두에 올렸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통합당 입장 쪽에서는 무슨 의제를 갖고 얘기를 했을지 이 부분 궁금한데요. 일단은 국회에서 최대한 협조를 할 텐데 네. 180석 얻었다고 너무 독주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원구성 협상 네, 원구성 관련이니까? 협상이고 네. 그 다음에 거대 우리가 협조할 건 협조하겠다. 총선 패배하고 난 이후에도 똑같이 얘기했거든요. 다만 일방적인 독주 이것은 하지 말아달라. 야당과 대화를 좀 해달라. 그렇게 되면 여당에서 할 얘기가 뭐겠습니까? 국정상설협의체 얘기가 나올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야당의 어떤 전향적인 참여가 전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금 이념과는 선을 긋고 네. 실용정책 대한정당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국정상설협의체가 의외로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국정상설협의체를 매개로 해서 뭔가 좀 원구성 협상에서 네. 조금은 좀 부드러운 모습도 얘기를 했을 거고 요구를 통합당이 했을 거고 또 만약에 진짜로 국정상설협의체가 실제로 가동이 된다 그러면 여당으로서도 야당이 이렇게까지 협조해 주는데 독주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좀 그런 점에서 여당의 독주를 막는 그런 네. 어떤 대화체로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좀 가능성 있는 얘기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어떻게 보면 청와대, 여야 모두 남는 것이 많은 그런 협의체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를 통해 21대 국회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지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 아마 잠시 후 브리핑을 갖고 관련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오찬회동에서 어떤 이야기가 논의됐는지는 저희 정규 뉴스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